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악몽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7% 하락한 상태로 2100선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분위기가 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위원님과 함께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오늘 제대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 이쪽 댓글창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빠르게 방송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금요일장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자, 오늘 시장 아침에서는 일단 갭상승이 대부분 조금씩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을 것처럼 느낌을 줬지만 역시나 빠졌습니다. 자, 바로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시장은 박스권장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종목을, 제약주들을 추천을 할 때에서 어떤 생각으로 추천을 했는지를 어제 제가 생각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시장이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조정 시 싸게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느낌이 좀 그래서 어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제약주들을 공략하는데 한 10% 정도 빠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도 종목들을 지금 가격대를 다 밑으로 다 후려쳐서 밑으로 좀 싸게 지금 내려서 지금 추천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공개방송에 참여한 사람들도 쫓아가지 말고 제약주들이 조만간에 흔들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종목들이 제약주 10%씩 흔들렸죠. 그런 식으로 흔들리면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바로 어제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장이지 않나 싶어요. 자, 보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자 먼저 업종에 있는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2200을 저항선으로 두고 있고 지지를 2000을 두고 있고 물론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2000과 2200의 박스권 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여주고 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뭐 모든 업종들 종목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쪽이 IT 섹터와 제약주일 겁니다. 그 외의 섹터들은 사실은 뭐 관심이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해드렸던 테마주보다는 조금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우선주하고 그다음에 우선주들 지금 삼성전고 이쪽하고 빅텍이라든지 이쪽이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사실 그쪽도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에서 이제 사는 건 거기는 이제 놓쳤어요. 이제는 거기서는 조만간에 고점을 치게 되면 이제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언제 고점을 치고 밀릴지는 모르지만 고점을 치고 밀리게 되면 그냥 손실 10%는 그냥 눈 깜짝할 새 10%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어디가? 저쪽에 있는 우선주들 급등해 있는 쪽들 눈 깜짝할 새 이거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10%는 당연한 거고 30%에서 50% 깨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거를 하여튼 지금 자리에서는 그쪽은 위험해요. 위험한데 어쨌든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IT 부품주와 제약주를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IT 섹터들은 지수가 2200을 돌파 시도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지는 어려울 거예요. 모두 다 강하지 않고 일부 전기차 뭐 일부 뭐 자동차 부품주, 뭐 일부 IT 뭐 시스템 반도체, 일부 반도체 재료 장비, 일부 뭐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지금처럼 이게 박스권이 있을 때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거나 살살살 빠지는 IT 부품주들이 예상이 되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흔들림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뭐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대한유팜이라든지 뭐 동아약품이라든지 한 3에서 4% 정도 지금 빠지죠. 근데 조금 더 빠지게 되면 다 매매 종목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박스권 매매 전략인데
어쨌든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쪽이 제약주예요. 그래서 IT주들은 일부 몇몇 종목, 그러니까 IT 종목,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IT 종목 대충 한 50개 있죠? 움직이는 거 한 5개 정도입니다.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50개라 치면, 그러니까 IT 오픈주 100개로 따지게 되면 10개 정도만 움직이고 90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적으로 매매해서 먹기가 되게 어렵죠. 다 약한 건 아니고 강한 애들도 있지만 그거를 찾아서 먹기가 너무 어렵지만 제약주들은 그래도 반반입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서도 잘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그리고 수익 나는 것도 그나마 좀 유리하고 그리고 급등 나오는 것도 반이나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먹기가 좀 쉬운데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선 제약주들을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는 게 좋은데 오늘도 제가 제약주 섹터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제 좀 이슈가 있었어요. 뭐 힌트를 드리게 되면 이제 보톡스 관련주인데 어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에서 그거를 탈락을 시켰죠. 그래갖고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확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종목들이 싹 내려가게 되면 제약주들을 저점 매수해서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현재 빠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릴 표적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이 시간 통해서 표적 종목 드리고 있는데 1차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죠. 그렇다면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될 시간입니다. 함께 어떤 수익률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지 일단 표적 종목 수익률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새롭게 관역이 갈아졌습니다. 1차 이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9개의 관역판이 올라왔고요. 관역판을 하나하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률 인증 이벤트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혹은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집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한다고 꼭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요. 두 번째 이벤트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9개 관역판이 모두 넘어가면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권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 9분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함께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GKL 그리고 텔콘 RF제약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위원님께서 전화 연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LG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가 미도달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 초에는 SK 바이오랜드 이슈가 있었던 종목 드렸고요. 한미약품 제약주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9% 그리고 휴원스 같은 경우는 5% 목표 수익률 가뿐히 넘어주면서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어제 드렸던 녹십자도 2.2%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480%에 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드렸던 이제 이야기부터 제약주 이야기 계속해주고 계신데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함께 보시죠. 보톡스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위원님께서 이중바닥형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매수가 이야기해 주실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휴원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보톡스 얘기가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좀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은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제약주들을 조정을 받을 때 좀 싸게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자, 먼저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SK 바이오랜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7월 2일 날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이슈는 좀 살아있는데 오늘 제약주들이 모두 다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약한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흐름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서의 고점까지의 흐름은 마이너스 6.8% 정도인데 흐름이 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종목이 올라가든 빠지든 뭐 하면 된다? 정리하면 됩니다. 왜? 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3에서 5% 먹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이거를 그냥
그냥 미련스럽게 그냥 들고 있어하고 가져가는 것은 물론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날 수 있겠죠. 당연히 제약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SK팜이라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7월 2일 전까지는 한번 들어주면서 수익이 나겠지만 저라면 마이너스 5% 내외 혹은 마이너스 6%도 조금 거기 내외니까 그 정도 내외면 제가 매일같이 종목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3에서 5%.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표육 종목으로 한미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휴원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져왔지만 사실 제가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많이 언급했냐면 대한유팜하고 바로 CTC 바이오하고 이런 종목들을 6월 달에서 여기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40%,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지금 보면은 49%가 상승을 했고요. CTC 바이오도 방송 종목으로 얘기하지 않고 공개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했을 때에서는 이것도 지금 그때 대비 지금 15%가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종근당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이것도 종근당도 얘기를 하고 나서 몇 프로 갔냐면은 지금 35%.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좋은 애들이 지금 잘 움직인다면 물론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다지만 그렇게 폭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놈은 저렇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횡보하다가 여기죠.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5,000원대에서 드렸고 그래서 상한가도 맞고 한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듯이 지금은 SK바이오랜드처럼 이렇게 안 움직인다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빠르고 가볍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날 얘기했을 텐데 여기가 안 깨지고 위쪽으로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횡보한다는 얘기는 밑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고 조금 지루하게 움직였다가 61선까지 끌어당기고 여기서 맞닿은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겨워요. 하여튼간 지금 이 모양은 지겨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히려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빠지잖아. 그렇죠?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3%에서 5%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오히려 차라리 교체 타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실폭이 6.8%잖아요. 근데 지금 제약주들이 심심치 않게 4% 내지는 5% 빠진 종목들이 지금 꽤 많이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더 빠져야 돼요. 근데 이거 더 빠져요. 살려면 이쪽까지 더 빠질 때. 그래서 제약주들이 한 10% 정도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좀 이따가 제가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드리면 차라리 그쪽으로 교체하면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종목들을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표육 종목을 제가 드렸던 것들을 일주일 이상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고 수익이 안 나도 일주일 만에 정리해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거 이종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저거 2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네. 이런 일이 없어져요. 그냥 일주일 만에 정리해버리면 손실도 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은 손실이 크지 않은 선에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주면서 먹고 팔고 하라.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뭘 얘기했냐면 시장이 여기서 2,300을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한 번 정도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제약주들이 한 10% 정도 미끄러지게 되면 그걸 한번 싸게 사보자라는 전략을 어제 드렸던 건데 어제 못 들어온 분들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잘 그렇게 한번 요거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한미약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냥 들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하고 제가 이 두 종목을 같이 얘기하는 종목인데 한미사이언스는 잘 올라갔죠.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는데 한미약품이 못 간다.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결국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 지루한 사람들은 그냥 종목 교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미사이언스가 움직였으니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1.1% 정도 오늘 거의 1% 정도 수익을 냈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거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휴원스인데 휴원스 같은 경우도 5% 수익을 주고 지금 밀렸는데 좀 이따가 제가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표육 종목으로 추천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하고 안 빠져요. 오늘 안 빠지죠? 오늘 안 빠지는 이유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
메디톡스라는 요 종목이 지금 급락을 맞은 이유가 지금 시작처에서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톡스에 대한 메디톡신이라는 그 보톡스에 대한 그게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경쟁사들은 이제 수혜주가 된 거죠. 반사 이익. 그래서 휴젤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휴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휴온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데 오늘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늘 제약주들 제자 약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지금 휴젤 같은 종목이 요게 이제 조만간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요게 아마 이쪽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전고 돌파 한번 했으니까 조만간에 다음 주 정도에서 다시 힘을 내면서 이쪽이 돌파를 하면서 그 보톡스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휴젤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휴온스가 따라가고 뭐 그다음에 뭐 여기 휴온스 글로벌 같은 회사니까 모양도 이쁘죠. 좀 이따 가격 전략은 좀 이따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휴온스 보유 가능하시고 그리고 매도했던 사람들은 다시 재매수도 가능한데 어쨌든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 아니면은 뭐 휴온스 글로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뭐 새로이 공략을 해보는 것도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휴온스는 매도 타이밍 잘 잡으신 분들은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다음 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녹십자를 AS를 좀 해드리면. 일단 오늘 아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어제 16만 3천 원짜리 16만 3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어제 16만 원에서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도 마찬가지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말고 바로 내려올 때 조정받으면 공략하자라는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거나 지금 제약줄도 밀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요것도 좀 밀렸는데 5일선을 받치고 있으니까 보유하셔도 됩니다. 보유하시고 N장 목표치는 아직 살아있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 패턴이라든지 어차피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좋고 뭐 1분기 때에서는 어닝 서프라이격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요게 장중에 어제 고점으로 한 2.2%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 밀리는 건데 괜찮을 것 같아요. 갖고 있으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3% 정도의 수익은 좀 간단히 좀 챙길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를 요거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휴온스 글로벌에 대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을 굉장히 싸게 내려놨습니다. 이유는 바로 어제도 공개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쫓아가면 안 되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제약주의 흐름들이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폭을 주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변동폭이 작지가 않습니다. 10%씩 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회죠. 10%가 확 내려가면 그걸 사면 10%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 사게 되면 본전치기밖에 되질 않지만 싸게 사게 되면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지금 제약주입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그게 안 나와요. 왜냐면 종목들이 안 빠집니다. 지금 반도체 비중이 한꺼번에 10%가 안 빠져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약주들이 확 빠지게 되면 좀 싸게 사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전에 그 메디톡신에 대한 메디톡스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휴젤이라든지 휴온스라든지 휴온스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 공략하면 좋은데 매수 가격은 3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차 들어보게 되면 32,500원이면 지금 자리에서 몇 프로 더 빠지면 되냐면 휴온스 글로벌 기준으로 대략 한 3, 4% 정도 빠지면 그래서 3.4% 정도 더 빠지면 그래서 오늘 제약주들이 좀 더 오후장에서 좀 더 밀려가지고 확 하고 밀린다. 그런 싸게 공략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매수 가격이 안 들어오면 제가 다음 주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싸게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가지고 나올 테니까 어쨌든 오늘의 표역 종목은 휴온스 글로벌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이슈가 있었던 휴원스 글로벌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1차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안에 이제 당첨이 되신 9분들에게는 연락이 따로 갈 예정이니까요. 두근두근하는 마음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이벤트도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2611-2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종목 상담보다는 이벤트에 좀 더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좀 커지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옵트론텍요. 옵트론텍? 예. 자, 옵트론텍.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5,550, 한 60원 정도 되고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됩니다. 5,560원의 비중은 15% 정도. 예. 자, 일단 지금 IT 섹터들이 지수가 2,300을 돌파를 해야지만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200을 돌파를 하면이고 2,300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IT주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데 지금 지수가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어때요? 2,200을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박스권에서 맴돌죠. 예, 예. 이럴 때에서는 옵트론텍 회사도 좋고 괜찮은데 그냥 지금 이 정도 흐름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5,100원 그리고 또 내려오면 또 다시 가지를 안 하고 10원, 20원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지금은 정상인 거예요. 예. 네, 지금 그게 정상인 거고 지금처럼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이게 흔들리게 되면 뭐가 움직이냐면 제약주가 또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선주라든지 그 빅텍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만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애들만. 그걸 가지고 차별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는 것만 계속 가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요. 예. 이걸 계산 괜찮거든. 그래서 이 옵트론 없고. 그래서 옵트론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지겹지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그 정도 가격 되면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나아요. 시간하고 싸워야 되겠네. 그렇죠. 시간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밀리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들이 확 말랐거든요. 예.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주포 애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이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슈가 될 때 아마 주포 애들도 이제 거래를 실으면서 그때 움직이지 지금 힘 빠지게 얘네들이 안 적을 거예요. 물이 없는데 노저봤자 배도 안 나갈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IT 해주는 이슈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지금 박스권 내에서 그냥 요러고만 있어가지고 이슈가 없어서 아마 그냥 이 정도 내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2,200을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인내하면서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뭐 나쁜 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에 분명히 핵심이 되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때는. 저도 그래야지 그걸 매수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아주 그만 잊어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잊어먹고 그만 놔두고 제쳐놓고 다른 걸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전문가님 아침마다 추천하시는 거 제가 보고 지금 매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세요? 예. 아침에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얘기하면은 막 날아다니죠, 막 종목들이. 예. 네, 아침엔 종목은 센 종목들만 위주로 많이 얘기해서 그런데 근데 지금 뭐 최근에서는 제가 이제 전쟁 관련주 뭐 이쪽 빅텍이라든지 뭐 휴니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공략하라고 얘기했지만 근데 지금은 초보자들은 거기에 맞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초보자들은 제약주를 해야 돼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초록뱀이고요. 초록뱀이요? 예, 1,885원에 20%인데요. 1,885원에 20%. 예, 그때 순서를 못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자, 잘 들으세요. 자, 이제 차트를 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슈도 살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초록뱀은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에요. 과거서부터 이게 고점인데 뭐 저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여기 고점은 7,000원의 고점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7,000원의 고점을 보더라도 완전 바닥에 있죠. 네네. 결국은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맞아요. 이거 가져가면은 분명히 수익은 날 건데 저는 그래서 최소한 2,000원은 보는 거고 많이 보면 3,000원에서 4,000원도 보고 있는 종목이 초록뱀은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뭐가 이슈가 되면 우선주만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 전쟁 관련주만 방산 관련주 있죠. 이쪽만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제약주만 움직입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안 움직여요. 그럼 왜 안 움직이느냐 또 얘기하지만 지수가 2200을 돌파를 해야 돼요. 지수가 2200을 돌파를 하면서 대형주들도 막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지수가 2200 돌파에 2300 돌파에 2400으로 가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갑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를 일부러 안 가게 묶어두는 거예요. 왜 묶어두냐면 개인들을 조금 질리게 만든 다음에 물량을 털게 만들려고. 그래서 초록뱀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의 물량들을 뺏어 먹거나 아니면 매집 중에 있는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지금 보면 거래량들이 없죠? 그러니까 못 버틴 사람들은 손절을 나가는 거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안 움직일 거예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좀 실려야 돼요. 최소한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한 어제 거래량이 이거는 텔콘이고 자 초록뱀 지금 거래량 60만 주인데 이전에 있었던 이거 이렇게 여기는 이제 1억만 주도 실릴 때가 있었네요. 초록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2천만 주 이상은 좀 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최소한 2천만 주 이상은 실려야 돼요. 최소한. 많게는 한 5천만 주 정도? 근데 지금 거래량이 60만 주밖에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마. 추가 매수 해봤자 그러니까 추가 매수 만약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라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추가 매수했잖아요. 내일도 조금 더 빠지거나 내일도 안 움직이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 예. 네, 추가 매수해도 돼요. 되는데 내일도 안 움직이고 다음 주도 안 움직이고 다다음 주도 안 움직이고 오히려 지금보다 3, 4% 빠지는 거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지수가 막 폭등을 하거나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중국 관련주가 확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엔터주가 확 움직일 때 거래가 실리면은 그때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그럼 이거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가야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거냐면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엔터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YG 엔터가 상한가를 가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뭐 YG 엔터도 안 움직이고 SM도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이걸 뭐하러 사요? 지금 추가 매수를.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제약주 사도 되는가요? 제약주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약주를 사는 건 좋은데 확 빠지면 최소한 4% 정도 더 빠져야 돼요. 종목들이 다. 아, 예. 많이 빠지면 10% 정도 빠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한 10% 정도 밀리면 그때 좀 싸게 사자. 근데 10%까지는 쉽진 않아요. 갑자기 뭐 북한에서 또 다시 뭐 폭발을 뭐 딴 걸 또 폭파시킨다. 그러면은 확 빠지면서 뭐 제약주들이 한 10%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지금 정도에 한 4% 정도 밀리면 그래서 아까 전에 휴원스 글로벌 말씀드린 것도 오늘의 표적 종목이 휴원스 글로벌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톡스 관련주 쪽인데 한 여기에서 한 3.4% 정도 빠지면 그래서 한 3.4% 정도 빠지면 이쯤에서 한번 싸게 사자라는 전략이 지금 제약주의 전략인 겁니다. 아셨죠? 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 케미칼 네. 한 사흘인가 나흘 전에 누가 거래해서 샀는데 마음이 엄청 불안해요. 얼른 팔고 싶어. 아, 팔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야 파시면 되죠, 되죠.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둬도 괜찮겠어요? 회사는 어디 괜찮아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98,200원에 샀거든요. 98,200원에 비중은?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아, 40% 비중이 조금 많긴 하네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와서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다. 지금 다시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사실 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아, 네, 회사도 얼마까지 갈 괜찮고. 수 있어요? 네,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데 예. 사실 주가 위치가 바닥은 아니죠. 이게 시가총액이 1조짜리가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그 코로나 이슈 이후에서 지금 5만 원짜리 종목이 뭐 90% 넘게 올랐고 최근에 뭐 많이 올라다 130%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대형주 치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30% 갔다라는 건 정말 많이 간 겁니다. 지금 뭐-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약주들이 네. 주도주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 삼성바이오로시도 그렇고 얘네들도 거의 뭐 지금 고점에서 지금 오늘 밀리긴 하지만 이거 아마 쉽게 안 죽을 거예요. 밀리면 얘네들이 또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이 SK케미칼도 밀리다 말다가 한 27선 정도를 지지를 하고 다시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아, 10만 원 이상 갈 거예요? 네, 갈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비중이 좀 많으니까 비중을 한 20%까지만 좀 줄이세요. 10만 원 쪽으로 가면. 예. 아셨죠? 그래서 비중을 다 20% 팔진 말고요. 그렇죠. 절반만 팔고 나머지 20%는 좀 싼 다른 제약주로 교체를 하시고 요거는 그냥 나머지 절반은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되면 팔으면 돼요? 그렇죠. 절반을. 아, 10만 절반만. 원쯤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면은 지금 여기 이게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네.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수가 2천도 안 깨지잖아요. 잘. 오늘 저도 빠지면 이거 또 움직여요. 또 지수가. SK케미칼을 이날부터 좀 좋아했는데 네. 이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불안하시면 원래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해도 불안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그 손절 가격을 말씀드릴 테니까 94,000원이 네. 깨지면 네. 절반이라도 손절을 했다가 조정받으면 싸게 9만 원에서 다시 사세요. 아, 9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94,000원이 깨져봐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 저는 94,000원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네. 94,000원이 깨지면 절반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네. 9만 원 내려가면 거기서 다시 재매수하자는 얘기죠. 예. 아셨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 어떤 거? SK케미칼? 아니, 인트론 바이오를 다른 사고 종목은 싶을 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뒤에 아, 분들이 그렇구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셨죠? 네,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녹십자. 녹십자 네, 녹십자 15만 3천 원에 5% 남아있거든요. 5% 정도. 네. 일단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살아있고 지금 뭐 제약주들이 약하질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15만 3천 원이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그 표역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 드렸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5일선을 살려놓고 지금 눌리는 거라서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거의 뉴스 기사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1분기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주의 실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끌고 가세요, 그냥. 그러면 좀 추가를 할까요?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일단은 5일선으로 좀 닿을 때 아, 더 내려올 때. 그렇죠. 조금 더 밀리면 왜냐면은 제가 제약주 전략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제약주들은 최소한 한 3, 4% 정도 빠질 때 분할 매수하고 10% 빠지면 제일 좋고 근데 얘는 대형주라서 10%가 안 빠져요, 잘. 네. 다른 좀 가벼운 애들은 10%가 빠지는데 대형주라서 빠지면 한 3, 4%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를 쫓아가서 매수하는 방법보다는 제약주가 확 빠지면 그때 이제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지금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가면은 팔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욕심이 다 틀린데 뭐 짧게 보면 뭐 16만 5천 원, 7천 원에 팔면 되고요. 짧게 보면 아주 짧게 보면.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17만 원, 그거보다 욕심을 좀 더 내면 17만 5천 원, 그거보다 조금 더 욕심 내면 18만 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욕심을 크게 내면 22만 원 정도까지.
22만 원이면 현재 자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한 40% 정도? 네. 그리고 그럼 그쪽 이게 지금 아까 3, 4% 내려올 때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내 상가격 정도 5만 5천 원? 아니죠. 내려- 여기서 3, 4% 빠지면 15만 원 정도 내려올걸요? 15만 15만 1천 원 정도? 지금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4% 빠지면 한 15만 원 1천 원 정도 나오네요. 15만 천 원이요? 15만 천 원에서 그때쯤 매수 조금 더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확 밀리면 여기 22선 지지 자리 있죠? 거의 종목들 보면 이런 자리에서 특히 대형주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거의 반등이 나오죠.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그 정도 내려오면 되는데 쉽게는 안 내려와요. 안 내려. 쉽게는 안 내려오지만 내려오면 그냥 공짜죠. 그렇죠? 네. 내려오면 공짜고 안 내려오면 뭐 내일이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봤을 때서 제약주가 다시 강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 사면 돼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황 점검을 갈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전략들을 또다시 수정할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잠깐 살펴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과 함께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내 종목도 좀 진단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벤트 창구 같은 번호 문자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면 참여가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4,100원 라인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들었던 매수가가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2,500원 라인에서 만약에 들어와 준다면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보톡스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 휴온스 글로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방산주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방산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아침서부터 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IT 섹터에서 다 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가래들은 좀 움직여요. 그래서 몇몇 종목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KC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수차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그러니까 일부 종목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어제까지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게 옵트론테가 아까 질문 주셨던 종목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 움직이면 좋을 텐데 가는 것들만 몇몇 애들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아까 KC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움직이냐면 3기 오토모티브라고 이것도 전기차 수차 관련주 테마주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결국은 다 섹터들이 그러니까 가는 것들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안 가는 애들은 그냥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인지형도 지금 꼼짝도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생겼고 예를 들어 파트론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IT주는 저렇게 생겼는데 몇몇 IT주들이 저렇게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를 보면은 움직임이 별로 재미가 없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냥 박스권입니다. 수급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늘 좋은 게 없어요. 기가 외국인데 양매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왜 지수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종목들은 그럼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장이 폭락이 나오려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죠. 시장이 약세장이거나 안 좋을 때에서는 유상증자액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하한가로 내리받거나 아니면 20% 급락이 나오거나 뭔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흐름들. 이거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장들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던 바로 차별화 장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현금화를 해보자. 그리고 제약주를 공략해보자.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박스권 내지는 차별화 장세에 돌입을 했다. 바로 거기에 준하는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은 이제 빅텍이라든지 전쟁 관련주. 근데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합니다. 거기서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고 제약주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좋은데 그러면 제약주들은 다 강하냐? 아닙니다. 제약주들도요. 오늘 빠지는 쪽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뭐가 좀 많이 빠져? 대한유팜하고 한번 보세요 한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많이 올라가갖고 대한유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40% 정도, 49%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흔들리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나기가 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양약품도 지금 다시 좀 많이 흔들리는데 이게 한 번 더 빠지면 이런 게 또 매매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이제 9% 움직였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확 밀리니까 여기도 지지하고 어제 9% 움직이고 오늘 또 4% 빠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매매는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종목들이 종근당도 5% 빠지죠. 그 다음에 대웅이라는 얘도 지금 4% 빠지고 일동제약도 4% 빠지고 그래서 제약주들이 고점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4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좀 빠진 애들이 몇몇 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아마 매매로서는 괜찮을 거예요. 제약주들이. 그래서 밀리면 어차피 변동성들이 이게 급등락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슈는 호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코로나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좋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제약주들을 매매하는 게 조금 제가 볼 때서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공략하는 데는 그나마 좀 쉽다. 어디보다? 우선주라든지, 그러니까 우선주 지금 급등 나오죠. 우선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쉽고, 그 다음에 그 빅텍이라든지 전쟁 관련주 하는 것보다는 쉽다. 그리고 오늘은 표적 종목으로 제가, 저쪽에 이제 메디톡스에 대한,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휴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는 게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는 강하게 좀 받쳐주죠. 휴젤이라든지 휴원수도 잘 안 빠지고 거의 약보합, 강보합에서 머물러주고 있고, 휴원수 글로벌도 지금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싸게 살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오고 오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좀 잘 버텨준다. 그러면은 뭐 흔들어주면은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아니 흔들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서 다시 보고 다시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지금은 마음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싸게 내려오면 한 3에서 4% 정도 싸게 내려가면 싸게 사겠다는 전략을 오후장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늘 좀 급하게 공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점검과 어느 정도 종목 공략하는 방법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제약 유튜브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게 신규 매수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거 과거에 이제 고려제약, 신신제약 이제 치매 관련주 쪽으로 이슈가 있었던 건데 사실 지금에서도 이게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치매 얘기 이후에서는 딱히 요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없어요. 나오는 얘기가 없고 다 치매 얘기만 있어서 너무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지금은 제약주를 갔던 애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치매 얘기 외에는 딱히 지금 뭐 파스, 그렇죠? 신신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신파스. 그래요. 일단 이슈가 지금 별로 없고 거래도 지금 상당히 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규 매수로 공략하려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밀리면, 그러니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밀리면 좀 싸게 공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7,300원 정도? 그래서 밀리면 좀 싸게 사보자. 네, 그렇게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은요. 자, 에로티베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로티베쿰. 자, 에로티베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좀 올라왔는데 요거 이제 표적 종목으로 올해 한 4월 달인가요? 3월 달이었나? 4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수익이 30% 넘게 좀 났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역시나 차트는 정직하죠. 샥 올라갔으니까 샥 빠진 겁니다. 빠졌으니까 다시 올라온 건데 지금 저항 라인 좀 부딪히는 자리니까 여기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전고점까지인 11,500원에서 11,7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 가능하다. 근데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밀리잖아요. 밀리면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여기가 지지예요. 61선 자리가 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도 마르고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생각을 아직은 좀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만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번에는 문자, 유튜브 질문인데요. 자, 대주전자재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32,000원에서 지금 공략을 하신 분이 있네요. 32,000원에 자, 대주전자재료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그러니까 그 주도주 내지는 대장주들은 외봉으로 그냥 꺾이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꺾일 것처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들어주는데, 그럼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뚫질 못하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의 그 익절짜리를 말씀드릴게요. 32,000원짜리 사셨으니까 딱 32,200원 정도? 32,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한 상태에서 사신 거는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강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짧게 잡는 것들을 안 하시고 그냥 냅둔다, 수수방관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3만 원과 28,000원짜리가 되겠죠. 근데 3만 원과 28,000원짜리가 깨었을 때 손절도 또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25,000원과 22,000원으로 내려가겠죠. 거기서 들어갈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은 빠져나와요. 그러면 딱 27,500원까지 반등 주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그 전략이 아니고 이미 벌써 여기 물량들을 다 들어갔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2,00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 보유하시면 정고점 돌파가 다음 주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다음 주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문자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이 중요하겠네요. 자, 매수 가격이 80만 9천 원.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긴 할 겁니다. 근데 큰 수익은 절대로 안 나요. 여기서 큰 수익을 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장기적으로 뭐 움직이면 뭐 90만 원, 100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뭐 여기 뭐 24만 원, 뭐 35만 원, 40만 원 산 사람들한테는 큰 수익이 나겠죠. 왜냐면 수익이 난 상태에서 거기서 또 누적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자리에서 산 사람들은 큰 수익도 안 나올 뿐더러 조정도 내려오면 뭐 70만 원 정도에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게 사셨으니까 뭐 비싼 거에 따른 그거에 따른 이제 희생은 좀 감수를 하셔야 돼요.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이 나쁜 거예요. 매수하는 가격이. 종목은 되게 좋아요. 삼성바이오로스 되게 좋은데,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고 시장이 지금 이끌어주는 제약주의 주도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매수 가격을 65만 원, 물론 안 내려올 것 같긴 하지만 내려오게 되면은 65만 원, 6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사서 좀 안전하게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는 갖고 있으면 수익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야 돼요.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끌고 가셔도 뭐 90만 원, 100만 원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본다라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도 문자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는 조화제약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동물 백신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알벤다졸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그 동물 백신 그쪽도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게 박쥐한테서 옮겨서 왔다라 그래서 그 동물 백신을 사용을 해봤더니 폐에서 있었던 부분들이 사멸이 됐더라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가끔 저번에 한번 움직였었는데,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5,750원. 5,750원. 5,750원에서 공략하셨으면은 이쪽 라인이 일단 1차 손절 자리가 이때 한 5,300원짜리? 여기서 한번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조금 놓치신 것 같고, 만약에 거기 손절을 안 했었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61선 지지라든지 여기 이전에 있었던 4,000원 지진이 있으니까. 근데 폭이 너무 크죠. 왜냐면 위에서 지금 고점에서 빠지게 되면 그 폭이 40% 정도의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약에 지금에서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조만간에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한 4,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원까지 밀리면 거기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세요. 한 번 더 밀리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자, 탑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탑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 옵트론텍과 마찬가지.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종목 교체를 제가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탑엔지니어뿐만 아니라 하여튼 IT 부품주들 손절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이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흔들릴 때, 그러니까 왜 말을 안 듣고. 자,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날 흔들렸죠. 흔들릴 때 여러분들 손실폭이 10% 안쪽에 있거나 5% 안쪽에 있는 애들은 손절하라고 제가 공개방송에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손절하시라고. 왜?
제약주를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약주가 굉장히 잘 움직여요. 계약주가 한 방에 움직여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순환매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순환매 흐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계속 위쪽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2,200을 돌파를 하고 2,300을 가고 그러면은 뭐 대형주들도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IT 부품주들도 계속 가는 애들만 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는 애도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6월 9일까지는 제가 화요일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이 그때 한번 흔들리고 나서 이날이구나. 목요일 날에 흔들렸었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금요일 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시장은 박스권으로 바뀌었다. 이전의 흐름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바뀌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이제 바뀌었죠. 이제는 이제 뭐 모여서 뭐 하기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지금 바뀔 거라고도 얘기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지수가 2,200을 돌파를 하고 2,300을 갈 수 있는 기대감에서는 못 갔었던 탑엔저링이라든지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좋았겠지만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이게 12일이니까 지난주네요.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지지난주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기점으로 해서 뭐가 바뀐 거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는 것만 갑니다. IT에서도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거는 계속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탑엔지랭은 계속 안 갈 거예요. 왜? 지수가 2,300을 안 가니까.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지수가 2,300으로 간다. 탑엔지랭은 무조건 강하게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2,300은 안 갈 거예요. 오히려 빠지면 빠졌지.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서 탑엔지랭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제약주로 교체하시는 게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어요.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은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개 방송을 여는데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어제서는 제약주들을 그냥 사지 말고 한 10% 빠지면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약주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많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종목 차별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눈이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를 꼭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온라인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